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은경입니다. 운동하셨나요? 너무 덥죠? 책 읽고 계세요? 너무 덥죠? 네. 칭찬하시나요? 너무 덥죠? 더우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좀 덜합니다. 좀 귀찮죠? 힘들죠?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. 그리고 좀 늘어지기도 하고, 땀이 자꾸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날씨 좋고 선선하고 또 추웠을 때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내가 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6월이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. 덥고 짜증나고 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나른하고 권태로운 학교 생활을 견뎌야 되는 시즌이고요. 우리 어머님들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그런 이유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버럭하게 됩니다. 네. 버럭한다는 거, 그러니까 욱하는 거 있잖아요. 욱하는 거랑 아이들을 훈계하는 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 욱하는, 감정적으로 욱하는 것과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훈육하는 게 크게 이렇게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냥 합쳐서 버럭이라고 할게요. 어떤 상황이냐면, 아이가 좀 제대로 안 하는 거, 약속대로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기로 한 걸 하지 않고 좀 한마디로 좀 대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제 한 번은 제대로 한번 혼내서 따끔하게 혼내는 상황. 버럭이라고 합시다. 전문 용어예요. 우리 엄마들은 대본 알죠? 오늘도 버럭했어요 하는 딱 글 보면 이 아줌마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제 알죠. 이제 버럭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느냐? 저는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내가 폭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, 즉, 아이가 실제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,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.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? 제가 버럭을 하고 있으니까. 네. 버럭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저도 좀 핑계가 필요하잖아요. 네,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버럭하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버럭을 하고 있을까? 그리고 어차피 버럭을 아예 안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교육적으로, 효과적으로, 그리고 좀 서로에게 덜 상처되는 방향으로 버럭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. 버럭에 관한 어떤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. 일단 공부 습관을 잡다 보면요. 버럭은 필요하긴 한데요. 그 주기가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는 공부 습관, 공부를 아예 하지 않던 아이가 습관이 잡혀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요. 거의 하루에 한 번 참지 못하고 막 큰 소리가 나올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나의 기대치와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고 다른 집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값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켜보면 하는 걸 좀 어쩌다 이렇게 좀 지켜보면요. 내 기대와 내가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.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리고 꾸준히 해오던 아이들도요, 어느 날 슬금슬금 흐지부지 되거나 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. 보면서는 이것들을 이제 한 번씩 좀 정신이 바짝 나게 그렇게 버럭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실제로 그냥 잘한다, 잘한다라고만 하는 것보다 뭐 조금 잘했는데 막 이만큼 칭찬을 해서 막 보상을 막 몇십만 원짜리를 해주는 이것보다는요,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약속, 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되, 정말 아이가 부모님과의 약속, 이건 이 공부 계획은 일종의 부모님과의 약속이죠. 그쵸? 이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.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, 저는 버럭합니다. 매일매일 하던 버럭을 이제 아이가 좀 조금씩 아주 정말 낮은 속도로, 아주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. 지금 이제 공부 2년 차, 3년 차 정도 되셨죠. 하다 보면요. 그래도 좀 나아졌네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지적하지 마시고요. 텀을 늘리세요. 이틀에 한 번으로 늘리고 3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나머지 날들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요. 또 지나다 보면 2주에 한 번, 저의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
마치 무슨 주기처럼 네.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조금 '아이가 듣기 싫어하겠다.'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합니다. 하는데요. 첫 번째, 저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, 버럭할 때는. 그러니까 아이한테 싫은 소리를 굳이 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. 결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수학 단원 평가 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했지만 100점을 못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. 그러면 100점 못 맞은 날 버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다만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점검을 2번씩 해서 정답률을 올리자. 그렇게 공부해야 제대로 하는 거다.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대략 한번 푼 다음에 틀리면 학원쌤한테 물어봐서 아, 그렇구나. 설명 듣고 집에 오고.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의 문제잖아요. 과정의 문제. 더 노력하지 않았고 더 할 수 있는 어떤 성실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기 싫다는 이유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, 굳이 싫은 소리를 합니다.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혼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억울해하지 않아요. 다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싫은 소리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음을 굳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야 애도 덜 억울해요. 그러니까 이제 멘트는 이거죠. 엄마가 너 수학 100점 못 맞은 거 가지고 혼낸 적 있어?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느껴요. 아, 그렇지. 다른 애들은 100점 못 맞으면 혼나기도 하던데 나는 100점 못 맞은 거 가지고 혼난 적은 없었구나. 그래, 우리 엄마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. 라고 본인도 생각하죠. 표현은 안 하겠죠. 그래서 이제 혼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. 아, 그래, 맞아. 우리 엄마가 100점 못 맞았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꾀부리고 대략 뺀질거린 거 가지고 혼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근데 쉽게 안 고쳐져요. 네. 계획한 것, 그리고 하기로 한 것, 약속한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약속한 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.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100점이 아닌 상황에서 100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공부를 하는 태도의 문제, 그 과정의 문제,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요,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잡아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릅니다. 버럭합니다.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.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, 요즘 수학 공부 지금 양이 늘어나서 정말 어렵지, 힘들지, 이렇게 매일 3시간씩 수학 숙제하는 거 보통 일 아니지, 되게 어려운 거야, 엄마도 알고 있어, 우리 잘하고 있네 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, 아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 좀 요새 고생스러워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잊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불만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.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. 다짜고짜 막, 야, 너 요새 막, 2번 점검했어? 안 했어? 이거는 아닌 거죠. 아이의 수고에 대해서, 네,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다. 인정한다.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. 그래, 그거 잘했다. 그거 솔직히 잘한 거 맞다. 칭찬해주고 싶다. 예, 얘기하고, 네, 물론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, 얘기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훨씬 아이 입장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뜸을 들여서 밥을 하면 더 잘 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를 뜸들이는 과정은 일단 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어 막 이런 과장된 칭찬이 아니고요. 이렇게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.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해서 어떤 약간 좀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팩트를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, 그리고 너가 진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학 100점을 맞아보기 위함이잖아. 100점을 맞고 싶은 사람이라면 엄마랑 약속했던 거 이거 했어야지. 노력해야지. 노력하지 않고 100점을 바라면 안 되고 기대하면 안 되고, 그치? 수학 100점 안 나오면 알지. 그러니까 제가 100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바란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개선해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듣고 보니까 사실 100점 100점 했네요. 네. 하지만 100점 못 맞았다고 뭐라고 하거나 100점을 받아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원칙. 1절만 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더라고요. 아이들은 1절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귀가 이렇게 닫혀요. 이렇게 닫혀요. 1절을 딱 들었죠? 입력을 해요. 아, 내가 수학 대략 풀어서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이구나. 잘못했구나. 입력을 해요.
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들리지도 않고요. 그런 아이한테 우리는 얘가 "네 엄마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"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절, 3 절을 할 때가 많아요.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예요.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,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.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애를 붙잡고 얼마나 많은 설명과 많은 잔소리를 했겠어요. 이게 이제 아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. 그런 이유로 아이한테 막 구구절절 막 2 절, 3 절 막 10 절까지 어 애들이 어릴 때는 들어 줬어요. 근데 점점 크면서 "알았어." 하면서 이제 이게 싫다는 내색을 하더라고요. 그때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죠. 이 자식들이 벌써 커서 엄마가 말하는데 "알았다고? 됐다고?" 하면서 얘들을 반항하는 걸로 간주했는데요. 생각해 보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1 절에서 이미 충분히 알았어요. 알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 1절 들은 것도 짜증이 나서 다 잊혀질 만큼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1 절만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 번째 원칙. 이거는 저는 꼭 지켰어요.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원칙인데요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아침에는 버럭하지 않습니다. 아침에는. 예. 특히나 온라인 수업이면 화해할 시간이 있어요. 풀어주고 마음을 서로 나눌 시간, 기회가 있는데 쉬는 시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등교하는 날 아침에는 절대 아무리 탐탁치 않아도 그 시간에 굳이 지적을 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않아요. 아무리 다급한 일도 학교 가는 애를 불러 세워 놓고 걔를 혼내서 버럭할 만큼 그 정도로 다급한 일은 없더라고요. 그 정도로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난리 나는 어떤 학습 습관이나 아이의 생활 습관은 없었어요. '아 저게 문제구나. 언제 한번 얘기는 해야지.' 생각하지만 그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. 그 순간에 버럭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아무것도.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막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되게 힘들어하시죠. 버럭하신 날 아침에 막 설거지도 손에 안 잡히고 운동도 가기 싫어지고 막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. 왜냐 내가 아이가 아이한테 아침에 버럭하고 아이가 속상해하면서 되게 좀 의기소침하고 서로 안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그 후유증이 엄마한테 남는 거예요. 엄마 마음에 남은 거예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은 금방 잊어요. 애들은 그러고 학교 가다가 친구 만나면 막 웃고 교실 가면 정신 없어 가지고요. 내가 혼났었는지 어쨌는지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삐져서 오는 게 아니라 "엄마."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오잖아요. 그게 애들인데 문제는 그렇게 아침에 버럭해 버리고 나면 엄마들이 하루 종일 그 하루가 너무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, 너무 안타깝게도.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순간만 참으시면 돼요. 버럭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. 학교 갔다 와서 간식 먹여서 그때 좋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. 근데 그걸 인제 막 그 바쁜 아침 시간에 막 버럭까지 해 가면서 막 1 절, 2 절, 3 절, 4 절까지 해 가면서 하고 나면 너무 안 좋아요, 서로. 예. 그냥 제가 적용하고 있는 원칙들입니다. 오늘 또 버럭하고 지금 또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시죠? 네,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. 버럭은 그만하지 마세요.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주기는 점점 늘려가시고요. 할 때는 제대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정말 무섭게 하셔야 돼요. 소리 빽빽 지르면 안 무서워해요. 낮고 단호하고 느린 목소리로 하실수록 무섭습니다. 무섭게 하되 1절만 하시고요. 아침에는 안 하는 거예요.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결과가 이렇지만 엄마는 그거 건드리지 않는다. 과정이 중요하다. 과정에 대해서는 엄마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. 잘 들어라. 라고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들으셨으면 우리 이제 운동하러 나가 볼까요?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